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 오디오맨의 주기표 실장입니다. 오늘 영상의 메인 제품은 지금 여기에 보이는 골드문트의 인티앰프인 텔로스 690 인티앰프 제품인데, 아마도 현재 기준으로 존재하는 인티앰프 중에서는 현존 최고급 인티앰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인티앰프를 이용을 해서 음질을 들려드릴 텐데요. 음악적인 느낌에 있어서도 굉장히 음악성이 세련되면서도 장르에 따라서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우아한 그런 음악성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드문트는 전 세계를 대표하는 최고급 오디오 브랜드인 것은 분명하죠. 골드문트는 1980년도에 전 세계 최초로 앰프의 디지털 회로를 설계를 한 전 세계 최초의 브랜드고요. 다른 브랜드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 만큼 굉장히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가면서 제품을 설계를 하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오디오 제작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전자회로적으로만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골드문트에서 제품 제작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경력 한 30년쯤 됐을 겁니다. 아마 수학 박사가 근무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한층 더 과학적으로 발전된 음질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수학적으로 검증 분석을 해서 어떤 음역대가 더 빨리 청자에게 접근을 하고 어떤 음역대가 더 빠르게 전자적으로 더 재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까지 과학적으로 검증을 한다는 것이죠. 수학 박사뿐만 아니라 골드문트에는 물리학 전공자도 이제 근무를 관여를 해서 제품을 제작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운드의 스피드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물리학이라는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전자 과학자가 관여되어 있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고요. 그리고 스위스를 대표하는 전 세계 최고의 오디오 브랜드이면서 스위스에서 직접 생산이 이루어지는 제품이고, 제품 이용 자체가 전 세계 최고의 부호들을 상대로 제품이 소비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제품이다 보니까 제품 가격이 비싸다라는 것 때문에 비판을 받는 부분도 꽤 있기는 합니다만은, 골드문트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음질의 영역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골드문트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가치라는 것도 분명히 따로 있죠.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플레인지 오디오맨에서 골드문트의 음질을 좋아하실 만한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혜택을 준비를 했고요. 직접 저희가 운영 가능한 저희 자체 재고를 10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세트에 대해서 정말 특별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골드문트 제품들과 어울리는 포칼 스칼라 유토피아, 그리고 골드문트의 스피커인 테티스라는 스피커도 있고요. 직접 방문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골드문트에 특화된 사운드를 직접 청음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현존하는 최고급의 오디오, 하이엔드 오디오 제품인 만큼 세팅법이라든지, 그리고 이 음질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사용을 하면 더 만족도가 높은 것인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함께 여러분들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관심과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청음 영상도 꼭 감상을 해주시고 저의 안내도 함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을 볼 순 없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어. 어디로 향하는지 마음을 볼 순 없지만 누구나 알 수가 있어. 무엇을 원하는지 사랑할 때마다 상처가 늘어서 두려움의 벽은 높아만 가고 그 안에 숨어서 그대가 나를 불러도 한참을 그렇게 망설이고 있었지만
네, 안녕하세요. 오디오쯤 플레인지 오디오 클리미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은 골드문트 690이 과연 판타스틱한 음질을 내주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고자 요 근래에 좀 음질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비싼 제품은 비싼 만큼 저렴한 제품에서 내줄 수 없는 실력 발휘, 잠재력, 매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렴한 제품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뭔가 새롭고도 정말 인상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돈을 왜 씁니까? 고가의 돈을 왜 써요?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은 한 300~400만 원짜리 제품도 일반적인 기본적인 음질은 다 내줍니다. 우리가 2,500만 원짜리 차를 타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듯이 한 300만 원짜리 오디오 제품을 사용해도 음악 듣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무슨 저렴한 제품 음악 들을 때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솔음 하나를 빼고 재생한다거나 미음 하나를 빼고 재생한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최고급 하이엔드 제품이면은 그 최고급다운 잠재력이라든지 매력을 발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음질이 나오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냥 딱 갖다 놓고 딱 그냥 연결하고 딱 틀었다고 해서 그런 음질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쓸 줄 아는 사람이 그 하이엔드 제품에 걸맞게끔 세팅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감상평부터 하자면은요, 진짜 노래 잘 부른다라는 소리가 딱 나오죠. 야, 그냥 대중가요인데 이렇게 좋게 들린다고? 야, 진짜 노래 잘 부른다.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노래 잘 부르는 노래들은, 가수들 노래는 어지간한 것들은 뭐 유럽이나 미국 가가지고 다 들어본 건, 직접 생음악으로 들어본 건 아니지만, 라이브로 들어본 건 아니지만, 음반 형태로는 어지간한 노래 잘 부르는 가수들 노래는 다 들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우리 가요 같은 경우에는 좀 흔하고 유치하다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도 있고요. 종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색다르게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의 노래를 들어보고 싶다고 해서 듣는 장르가 재즈 보컬 아닙니까? 재즈 보컬. 근데 이 정도면 어지간한 재즈, 블랙 아이드 소울이 이제 말 그대로 소울류잖아요. 소울류 음악 아닙니까? 소울류 노래를 잘 부르면 재즈 보컬에 전혀 뒤처지지 않죠. 그 감성의 풍부함이라는 느낌이요. 그리고 이제 가요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재즈 음악에 비해서 이 녹음하는 방식, 마스터링 하는 방식, 프로듀싱 방식,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이파이 오디오 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재즈 보컬을 훨씬 더 선호하죠. 그런데 지금 이 곡 정도가 되면은 어지간한 재즈 보컬은 그냥 발라버리는 정도가 되는 거죠. 표현이 좀 과격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아요. 오랜만에 블랙 아이드 소울 음악을, 인기곡을 전부 다 듣고 있어요. 야, 블랙 아이드 소울 음악이 이렇게 좋았어? 막 하면서, 야, 이 정도면은, 야, 진짜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하구나. 정말 이 정도면은 고급 하이파이 오디오나 하이엔드 오디오에서 자주 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그동안 잘 몰랐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이 정도 음질이면은 골드문트 인티앰프를 이용한 충분히 훌륭한 음질로 검증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하이엔드 오디오 청음회를 만약에 한다면, 시연을 하고 대표 시연을 하고 청음회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은, 가요를 틀어줘야 된다라면 이 정도 음질이면은 유감없이 한번 이렇게 틀어줘도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막 절절함이 느껴지죠. 이 사람이 부르는 노래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사람이 부르는 노래에서 느껴질 수 있는 감정선이라든지 음질의 영역이라든지 음질의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해상력이 좋고 입체감이 좋고 뭐 정교함이 좋고 뭐 이런 거는 사실상 이 정도면은 어지간한 선은 그냥 다 넘어선 거잖아요. 해상력이 좋은 것은 말할 나위가 없고요. 지금 스피커도 지금 벨림 트위터 탑재되어 있는 유토피아 시리즈이기 때문에, 유토피아 시리즈가 성능이 떨어져서 해상력이 떨어질 일은 없어요. 사실
동급 최고 수준의 해상력을 발휘하는 스피커입니다. 그런데 뭐 만약에 포칼 유토피아보다 해상력이 더 좋은 스피커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찾아보면은 뭐 예컨대 뭐 블랙 다이아몬드 정도는 이제 붙어줘야 비슷한 해상력이라거나 좀 더 좋은 해상력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스피커들은 가격이 일단 더 비싸고요. 구동이 어렵기 때문에 블랙 다이아몬드 트위터를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는데 인티앰프 가지고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상력이라든지 현란함이라든지 화려함이라든지 이렇게 막 눈부신 듯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은 지금 정말 투자한 비용 대비 상당히 잘 나와주고 있지 않은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찌됐든 지금 앰프가 인티앰프잖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가격대에서 하이엔드 시연을 한다고 하면 인티앰프로는 시연을 안 합니다. 예, 안 합니다. 근데 과거에 한번 한 적이 있죠. 이 동일한 구성으로 해서 청음회를 한번 한 적이 있고 그 청음회 영상이라든지 이 구성으로 청음 영상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이렇게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 가요만 듣더라도 정말 절절함이 느껴지고요. 제가 좀 그 칭찬을 좀 하자면은 아마 실제 이 노래를 부른 가수 블랙 아이드 소울이 지금 현재 이 방에 오셔가지고 이 음질을 들어보면은 야, 우리 음반이 이 정도 음질이었단 말이야? 우리 노래가 오디오로 틀었을 때 이런 정도 음질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우와, 진짜 좋다. 그분들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노래를 부르고 실제로 음반을 만드셨던 분, 가수 아니라 이 음반을 제작한 프로듀서나 엔지니어도 여기 와가지고 이 음질을 그대로 듣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 음반 진짜 잘 만들었구나. 야, 우리가 음반을 녹음을 이렇게 잘 만들었어? 우리 음반을 이렇게 잘 만들었어? 우리 음반이 이렇게 음질이 좋았어? 가수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잘 불렀어? 그런 생각을 해도 될 정도의 진짜 얼마 전에 이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딱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도 한마디를 제가 했어요. 야, 690으로 판타스틱한 음질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판타스틱하다고 할 만하죠. 이 정도면은. 가요가 이 정도 음질이 나오는데 정말 좀 감격스러운 음질이에요. 이 정도면은 감격스러운 음질이라고 할 만하죠. 뭔가 가슴 벅찬 노래를 딱 한 곡을 들어도 종종 비싼 오디오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게 있잖아요. 아파트에서는 평일에는 듣지도 못해.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제대로 듣지도 못해.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세요. 오디오에다가 몇 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일주일에 사용을 해봤자, 하루에 사용해봤자 몇 분을 사용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딱 한 곡을 듣더라도 이렇게 들으면요 정말 가슴 벅찬 환희 같은 게 느껴져요. 환희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런 정도로 음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정말 그 너무너무 가슴 벅찬 감동이 느껴지는 영화 한 편을 봤을 때의 그런 감동 같은 게 느껴져요. 진짜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은 하루에 스트레스가 쫙 풀리면서 일주일 동안 묵은 스트레스가 쫙 풀리면서 뭔가 정말 기분 좋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 정도 음질을 아파트에서 날마다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지만 어찌됐든 지금 스칼라 유토피아와 오랜더와 골든트 690을 통해서 나오는 음질이 맞잖아요 지금. 근데 이런 정도의 음질을요 진짜 여러 곡 들을 필요도 없어요. 뭐 음악을 오래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BGM류로 클래식 음악이나 재즈 음악을 깔아놓는다? 그럴 때는 볼륨을 좀 줄여가지고 볼륨을 좀 줄인 상태에서 잔잔하게 음악을 깔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이렇게 음악적인 감성, 폭발, 그리고 오디오적인 쾌감,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뭔가 이렇게 가슴 벅찬 환희가 느껴지는 음질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모니터적이다, 뭐 중립적이다, 원음에 가깝다, 밸런스가 잘 맞는다, 뭐 그런 이야기들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면요 정말 현장에 와서 직접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웬만하면 이런 표현 어지간해서는 안 쓰거든요. 그런데 원래가 저 같은 경우는 어지간히 오디오를 해봤지 않습니까? 전 세계 모든 오디오 제품들 중에서 중립적이다라는 오디오가 이런 가슴 벅찬 환희를 느끼게 해주는 경우는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중립적이고 모니터적이라는 것을 굳이 폄훼를 할 필요는 없는데, 중립적이고 모니터적인 사운드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죠. 왜? 중립적이고 모니터적인 것을 지키려고 일부러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그거 자체로 그냥 존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평가라는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화려하고 극적인 사운드가 중립적이고 모니터적인 사운드에 비해서는 살짝 과하게 들릴 수는 있겠죠. 감정 과잉 아니면은 오디오적인 쾌감의 과잉, 그렇게 살짝 그렇게 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오디오적인 재미라든지 음악적인 이런 뭔가 그 희열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모니터적이고 중립적인 사운드보다는 이쪽 더 하이엔드적이면서도 더 화려한 이쪽 사운드가 훨씬 더 그런 쾌감이라든지 희열감은 더 뛰어나죠. 그건 당연한 거죠. 이렇게 비교를 되는 겁니다. 최고의 감동을 선사하는 소설이 있다든지, 뭐 예컨대 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절절하게 만들고 눈물을 흘리게 했던 시 한 편이 있다든지, 시집이 있다든지. 그러면 근데 반면 교과서나 아니면은 뭐 수학 영어 자습서 같은 거, 설명서 같은 거, 그런 거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교과서하고 노벨 문학상 소설하고 비교를 하면 어느 게 더 정확하냐? 그럼 당연히 교과서가 더 정확하죠. 교과서가 더 지식을 담고 있고.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음질을 듣기 위해서 오디오에다가 몇 천만 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운드를 듣기 위해서 오디오에다가 몇천 쓰고 1억 쓰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진짜를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있는 그대로의 사운드보다 더 좋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더 좋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음반을 만든 레코딩 프로듀서나 엔지니어가 와서 들어도 이야, 우리 음반이 이렇게 음질이 좋았어? 그렇게 느끼게 된다고요. 왜냐? 그분들도 이 정도의 고가 오디오 시스템을 별로 안 써요. 물론 뭐 유명한 레코딩 프로듀서나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뭐 모니터용, 스튜디오용 전문 브랜드가 홈용보다도 더 비싼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판매 가격이 워낙 그쪽은 더 비싼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스튜디오에다가 몇 억 오디오 시스템만 몇 억 쓰고 스피커나 앰프 쪽에만 몇 억 쓰신 분들도 있기는 있죠. 그런데 그런 쪽 오디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포칼이나 골드문트나 이런 쪽 하이엔드 홈용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보다 좀 더 그 정직한 사운드를 내죠. 정직한 균형 잡힌 사운드. 근데 균형 잡힌 사운드는 말 그대로 균형 잡힌 사운드지, 균형 잡힌 사운드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야, 이 제품은 정말 강력하군요. 그러면 강력하다고만 생각을 하셔야지 그래서 더 좋다는 이야기인가? 무조건 좋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저는 무조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평가를 하면 그 말 그대로만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인 취향이나 내가 개인적인 오디오를 사용하기 위한 용도라든지 추구하는 방식 자체가 나는 중립적이면서도 밸런스감이 좋으면서도 정직한 사운드, 모니터적인 사운드를 듣고 싶다. 아니, 중립적인 사운드라는 게 안전하긴 하니까요. 실패할 확률이 좀 적기는 하죠. 좋은 의미에서 무난하기는 하죠. 잘 모를 때는 중립적인 사운드가 단점이 더 적은 것 같기는 합니다. 위험성이 적죠. 그런데 그런 사운드가 지금 들려지는 지금 이 골드문트와 스칼라 조합만큼, 포칼 유토피아 시리즈 조합만큼 화려하지는 않죠. 지금 이 사운드처럼 뭔가 희열감이 느껴지고 가슴 벅찬 뭔가 감정선을 이렇게 절절하게 이렇게 현혹을 시키면서 뭔가 가슴 벅찬 희열감이 느껴진다거나 환희의 느낌이 느껴진다거나 그러지는 않죠. 수도 없이 오디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만은 지금 뭐 앞에 보이는 장비 중에 골드문트의 고가 프리파워 앰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프리앰프만 하더라도 지금 전원부가 분리되어 있는 프리앰프까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인티앰프로서 나올 수 있는 오디오적인 쾌감으로는 제가 아직까지 접해본 인티앰프로 나올 수 있는 오디오적인 쾌감 치고는 최고 수준인 것은 분명하죠.
얼마 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파워도 중요하지만, 앰프에서는 파워도 중요하지만, 구동력도 중요하지만은, 어떨 때는 인티앰프나 올인원 앰프에서 구동력이라는 게 중량급 파워 앰프보다 더 좋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물량 투입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죠. 거의. 증폭 방식이 다르다면 모를까. 뭐 예를 들어서 증폭 방식이 D 클래스로 달라진다든지 G 클래스로 달라진다든지 그런다면 모르겠지만은, 동일한 AB 클래스 방식 중에서는 부피가 작고 무게가 가벼운 인티앰프가 중량급 파워 앰프보다 구동력이나 에너지감이 더 좋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구동력이나 파워가 다가 아니라 앰프가 가질 수 있는 센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 템포감, 종종 이제 오디오 평론가 분들께서 이제 스피드라는 표현을 사운드의 스피드라는 표현을 종종 쓰죠.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만은, 템포감이 상당히 중요하다. 템포감을 얼마만큼 잘 맞추냐에 따라서 이 음질의 느낌이 굉장히 좋게 느껴질 수가 있고 별로이게 느껴질 수가 있다. 과거에 이제 진공관 시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 템포감을 아랫대역, 중저음역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뭉그러뜨렸다 이거예요. 윗대역 같은 경우에도 약간 중역대를 이렇게 말아준다는 표현이 또 있거든요. 중역대를 부드럽게 말아준다. 이거는 오디오적인 쾌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펙타클함이라든지 하이엔드적인 느낌하고는 반대 경향이죠. 일부러 착색을 만들고 일부러 사운드를 왜곡함으로 해서 그 느낌이 감성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이지, 사운드의 스피드감이라든지 템포감을 극적으로 살려서, 그러니까 원래의 원음에 가깝게끔 이 내부 공간에서, 실내 공간에서 공연장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런 생동감이 느껴지게 하려면은 사실상 일반적인 중립적인 오디오보다도 이 템포감이라든지 스피드감은 월등히 더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런 희열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들 중에서 이런 사운드의 스피드라든지 이런 템포감이 가장 좋은 브랜드가 골드문트예요. 사실 이거는 골드문트에 대해서 이런저런 호불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긴 합니다만은, 인정을 할 거는 인정을 하고, 또 비판할 게 있으면 비판을 하고, 아닌 건 또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골드문트가 성향을 따져본다라면은 성향이 이쪽 성향이 아닌데 이쪽 성향으로도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거짓이나 허위가 되는 거고요.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평론가분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들 중에서 사운드의 스피드감이라든지 이런 센티멘탈한 느낌이라든지 스펙타클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정확성, 정교함, 화려함, 이런 부분이 최고에 있는 브랜드가 골드문트입니다. 그거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변하지 않고 있어요. 골드문트가 과거에는 이 사운드의 스피드 측정 자료 같은 것도 다 공개를 했었어요. 이번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실로스코프 이런 걸로 찍어봤을 때 얼마만큼 이 템포감이라든지 사운드 스피드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개선이 되었고 얼마만큼 정확하다 우리 제품은, 그런 것도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공개해봤자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장 활동하는 데라든지 마케팅 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이제는 굳이 설명을 하자면은 기술적인 부분도 골드문트가 가지고 있는 특허라든지 골드문트가 처음으로 시도한 기술이라든지 제작 방식이라든지 소재의 독창성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일일이 지금 다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어쨌든 저는 690이 나오기 전에 전작이 590이지 않습니까? 590도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590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 590 나온 지가 지금 몇 년쯤 됐을까요? 5년 이상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에야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요, 이런 제품들은 이제 디지털 제품이잖아요. 이제 DH까지 다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이 관련된 제품이기 때문에 10년은커녕 5년이 아니라 1, 2년이면 바뀌어요. 1, 2년이면.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라도 5년이면 기술이 팍팍 바뀝니다. 그래서
590 같은 경우도 저는 소개를 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사실 정말 뭐 590 쓰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제 이야기가 좀 서운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590이 저 제품보다 훨씬 더 싸잖아요. 최근에 판매된 가격은 훨씬 더 싸지 않습니까? 690이 훨씬 더 좀 더 가격이 비싸고요. 실판매 가격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590이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추천을 적극적으로 하거나 그러지는 좀 별로 안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690은 이게 무슨 큰 차이냐 작은 차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까지는 없겠습니다만은 최종적인 음질의 잠재력이라든지 최종적으로 음질이 나오는 그 하이엔드적인 느낌이라든지 정교함이라든지 치밀함이라든지 좀 한마디로 진짜 극적인 느낌, 이런 느낌은 인티엠 프로 이런 정도까지 이제 나올 수가 있구나, 정말 잘 만들었다, 하이엔드적인 센스가 아주 끝내주는구나,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690이 훨씬 더 정말 잘 만든, 제 개인적으로도 아직까지 제가 오디오 제품 평가를 테스트를 해오면서 인티엠 프로 이런 정도가 나왔구나, 인티엠 프로 이제 이런 정도까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앰프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조금씩 식어가고 있어. 하지만 잊진 않았지. 수많은 겨울들 나를 감싸안던 너의 손을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때쯤엔 또다시 살아나. 그늘진 너의 얼굴이 다시 내게 돌아올 수 없는 걸 알고 있지만 가끔씩 오늘 같은 날 외로움이 널 부를 땐 내 마음속에 조용히 찾아와줘. You must remember this. A kiss is still a kiss. A sigh is just a sigh. The fundamental things apply as time goes by. And when two lovers woo, they still say I love you. On that you can rely. No matter what the future brings as time goes by. Moonlight and love songs, never out of date. Hearts full of passion, jealousy and hate. Woman needs man, and man must have his mate. On that you can rely. It's still the same old story, a fight for love and glory, a case of do or
골드문트 690과 스칼라, 포칼 스칼라 유토피아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음악을 더 들어봤습니다. 좀 리듬감과 템포감이 좋은 음악들 좀 독특한 음악들도 한 두어 곡 틀어보고요. 여성 보컬도 틀어보고, 뭐 팝송도 틀어보고, 뭐 가요도 한 곡 틀어보고요. 또 뭐 클래식도 몇 곡 틀어보고 다양하게 다시 재생을 해봤습니다. 저도 좀 흥분을 살짝 가라앉히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이제 포칼은 좀 자극적이거나 사운드가 거칠어서 나는 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잖아요. 옛날 포칼의 일렉트라 시리즈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칼 유토피아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디자인이 나오기 전 유토피아 시리즈가 있어요. 그거라든지 지금은 유토피아 시리즈가 포칼 유토피아 에보라고 해서 이 디자인의 3세대 버전이죠. 유토피아 시리즈 3세대 버전이죠. 근데 2세대 버전까지는 좀 사운드가 상당히 좀 공격적이었던 게 맞습니다. 그 공격적인 느낌이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공격적으로 느껴지고,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은 어마어마한 오디오적 퍼포먼스와 강력함을 느끼게 해줘서 좋아했던 분들도 많이 계셨죠. 그리고 그때 같은 시기에 나왔던 게 일렉트라 시리즈였습니다. 일렉트라 시리즈는 현재 소프라 시리즈보다 살짝 아래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일렉트라 시리즈도 좀 사운드가 좀 세긴 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포칼 스피커로는 이런 미려하고 곱고 우아한 사운드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웠죠. 저도 그 당시에 일렉트라 1028을 제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패스 알레프 앰프를 매칭을 했었어요. 소리를 좀 더 곱게 만들어 보자, 소리를 좀 더 우아하게 질감형으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패스 알레프라고 해서 순 A 클래스 방식으로 역사적으로 전설적인 한 획을 그었던 파워 앰프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30W A 클래스 방식 파워 앰프 굉장히 유명해요. 패스 알레프 제로, 패스 알레프 2 이런 앰프들 매칭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실상 스피커에 비하면은 조금 과분한 매칭이었죠. 그렇게 매칭하니까 그런 대로 들을만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그 정도 매칭을 안 하고도 좀 곱고 우아한 사운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죠. 굳이 포칼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었는데, 요즘 포칼은 안 그럽니다. 요즘 포칼은 굳이 그 정도까지 경계하실 필요가 없어요. 요즘 포칼은 소리가, 특히 유토피아 시리즈는 소리가 좀 쉽게 나옵니다. 소프라 시리즈보다 오히려 소프라 3보다 오히려 스칼라 유토피아가 구동이 더 쉬운 듯한 느낌이에요. 상당히 좀 이색적이죠. 이 가격대의 하이엔드 스피커 치고는 좀 생경한 느낌이죠. 구동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어서. 그래서 지금 인티앰프만으로도 이런 정도 음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가요도 또 한 곡 더 틀었죠. 장필순의 널 위한 나의 마음이,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이 곡 같은 경우에도 엄밀히 따지면은 어마어마한 고음질로 고급스럽게 녹음이 된 버전은 아니에요. 살짝 이렇게 솜사탕처럼 파스텔 톤으로 살짝 이렇게 뜬 듯한 느낌으로 느낌의 톤으로 녹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간 음색이 공격적이거나 앰프를 매칭을 했는데 앰프가 저 포칼 스피커를 이렇게 잡아주질 못한다거나 너무 소리를 선명하게 내고 싶다고 해가지고 약간 들뜬 듯한 소리로 낸다라면은 장필순의 이 곡 같은 경우가 약간 가볍게 느껴져 버립니다. 과도하게 가볍게 느껴지고 그 음색에서 차가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차갑게 느껴지고 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런 단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 곡의 컨셉을 너무 잘 살려주게끔 굉장히 해상력과 입체감이 뛰어나면서도 솜사탕 같은 촉촉함과 고운 입자감과 이렇게 좀 몽환적인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굉장히 그 일종의 연출력이 좋다고나 할까요? 그런 느낌을 굉장히 연출을 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 뭐 클래식 음악, 지금 저는 일반적으로 클래식 음악을 틀더라도
바이올린 음악 별로 안 틉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음색이 부드럽게 나올 수 있는 스피커에서도 저는 바이올린 음악을 웬만해서는 잘 안 트는데, 오늘은 굉장히 이 오디오적인 쾌감을 극적으로 잘 표현해주는 조합인데도 불구하고도 바이올린 음악을 틀었죠. 왜 틀었겠어요? 별로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버블이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은 심심할 때 꼭 한 번씩 여러분들 한번 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시 호리카와라는 분이 만든 음반이에요. 버블스라는 곡입니다. 버블스, 물방울? 그런 뜻인가요? 이게 물방울이라는 곡인, 버블스라는 곡인데, 위에서 탁구공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막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곡이거든요. 오디오적인 이 입체감이라든지, 오디오적인 해상력이라든지, 오디오적인 정의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즐겁게 재밌게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곡인데요. 아마도 정말 이런 최첨단 하이엔드 시스템으로 이런 곡을 별로 안 들어보신 분들은요, 진짜 이거는 그냥 과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번 지금 이런 정도의 시스템으로 방금 이 버블스라는 곡을 들어보시면요, 가운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야, 이게 도대체 지금 2채널 사운드로 나오는 음질이 맞아 지금? 이 입체감이라는 것은 영화관에서 느껴지는 입체감 아닌가? 그럴 정도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깜짝. 자, 한번 들어봐. 우리 집에 오디오 시스템 진짜 나 투자 많이 했어 해가지고 친구라든지 지인들 불러가지고 아니면 친척들 불러가지고 제 거 오디오 좋은 오디오예요 하면서 한번 들려줄 때, 딱 한 곡만 들려준다고 하면 이 곡을 딱 틀어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정도 음질은요, 우리 어린 애들 데리고, 어렸을 적에 애들 데리고 가는 무슨 과학 전시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과학 전시관 같은 데서 따로 방을 만들어 가지고 시연을 해야 되는 정도의 음질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스피커는 앞에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소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져요. 탁구공들이 여기에서 떨어지고, 탁구공들이 저기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움직이는 것까지 다 느껴집니다. 근데 그게 한두 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탁구공이 한 200개, 300개 정도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200개, 300개가 전부 다 캐치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한 30개에서 50개 정도는 느껴질 정도로 엄청난 해상력과 엄청난 입체감이 확인이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거는 정말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게 과연 부드러운 사운드가 매력인 스피커라든지, 약간 적당히 사운드가 뭉개져가지고 풍성하고 진득하게 느껴지는 그런 오디오라든지, 그냥 단정하고 순수하게 그냥 모니터적인 사운드를 내는 오디오라든지, 그런 오디오에서는 이런 정도의 신비스러운 느낌, 이런 정도의 재밌는 느낌, 이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입체감을 느끼게 해줄 수가 있느냐. 단순히 입체감만 좋은 게 아니고요, 그 탁구공 하나하나의 입가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분명히 스피커는 저기에 있는데 탁구공이 요 앞에서 느껴지고, 저 뒤에서도 느껴지고, 저 위에서도 느껴지고, 이쪽 옆에서도 느껴지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다 이거예요. 엄청나게 신비스러운 사운드죠. 그런데 다른 오디오에서는 이런 사운드가 느껴지기 어려워요. 이거는 분명히 포칼 스칼라 유토피아가 대단해서도 이 공간 장악력이 뛰어나서도 그렇지만은, 이 해상력과 입체감과 정의감과 이런 스피드와 채널 분리도를 앰프가 또 잘 살려주기 때문에 가능한 음질인 거예요. 그리고 클래식 음악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웬만해서는 바이올린 음악을 별로 잘 안 듣는데, 왜 그러냐면은 음질을 좋게 녹음하기 위해서는 볼륨을 좀 크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볼륨을 크게 하면 정작 듣고 있는 저는 너무 자극적이어서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바이올린 곡을 잘 녹음을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적당히 들을 만하게 볼륨을 좀 낮춰가지고 적정한 볼륨으로 들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수도 없이 많은 음원과 오디오 테스트를 했는데, 일부러 그냥 부드럽고 차분하게 듣게끔 볼륨을 낮추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느낌으로 녹음을 한다고? 이 정도 느낌으로 볼륨을 좀 낮춰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들려주면 과연 사람들이 좋아할까?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륨을 낮춰가지고 그냥 잔잔하게 틀어가지고 음질 좋아요 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들려주잖아요. 10중 8구는 소리가 심심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질을 확인하는 용도로 들려줄 때 그냥 잔잔하고 BGM류로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끔 볼륨 낮춰가지고 녹음해가지고 들려줘가지고는 그건 완전히 실패예요, 실패. 그런데 바이올린 곡을 지금 바이올린 거의 독주를 2곡이나 녹음을 했는데 둘 다 들을 만해요. 하나는 격렬하고 앙칼진 곡인데 이게 거칠거나 쏘는 느낌이 있거나 또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피아노 곡도 녹음을 했죠. 바이올린 곡은 촉촉하면서도 하모닉스가 굉장히 풍부하면서도 해석력도 뛰어나고 선명도도 뛰어나고 입체감도 뛰어나고 그러지만은 이 소리의 촉감 자체가 바이올린 곡이라고 해서 너무 차갑게 느껴진다거나 너무 앙칼지게 느껴진다거나 또 그러지도 않아요. 골드문트를 매칭을 해서 들었을 때 클래식 연주곡들이 충분히 우아하게 들립니다. 절대로 자극적이거나 특히 지금 골드문트 690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아해요. 우아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장르에 따라서는 재밌게 들려야 되는 곡들은 재밌게 느껴지고요. 쾌감이 느껴져야 되는 곡들은 쾌감이 느껴지고요. 클래식 음악들 같은 경우는 우아하게 느껴져요. 베건우의 쇼팽 녹턴 피아노를 녹음을 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곡입니다. 참 좋아하는 버전이에요. 베건우 버전 음반이. 일부 어떤 분들은 피아노 독주를 그냥 초롱초롱하고 투명하게 느껴진다라고 피아노 연주를 들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초롱초롱하고 투명하게 느껴져야 음질이 좋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또 바이올린 곡에서 또 확인이 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피아노 연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두툼하면서도 밀도감이 있으면서도 피아노 연주 특유의 농담이 느껴지잖아요. 앰프가 약하면은 이런 피아노 연주의 두툼한 농담이 안 느껴져요. 밀도감이 있는데 이게 그냥 두툼하기만 한 게 아니라 밀도감이 있으면서도 말랑말랑과 쫀득쫀득함이 함께 같이 느껴지고 있어요.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대편성곡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취향이 있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하게 에너지감이 느껴지는 풀스케일의 대편성곡을 마치 지붕이 날아갈처럼 진짜 집이 떠나갈 것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풀스케일로 이렇게 듣고 나면은 우와 시원시원하다, 우와 정말 우렁차다, 야 좋다 하면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꽤 계시죠. 저는 그런 취향은 전혀 아닙니다만 근데 그렇게 음악을 한 번씩 들을 수 있는 거는 완전히 진짜 그 단독주택에서나 종종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클래식 매니아라고 해서 항상 음악을 그렇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골드문트 690으로 매칭을 했을 때 에너지감이 퍽이나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충분한 만큼 클래식 협주곡이나 심포니 음악 같은 경우도 크게 부족하지 않은 선에서는 잘 소화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클래식 대편성 음악을 재생을 했을 때 골드문트 690이 굳이 따져서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하라고 한다면은 저음의 양감이 비슷한 가격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고라는 게 그게 무조건 더 좋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저음이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저음의 양감이 많이 나오는 걸로만 음질을 판단하시는 분들도 덜어는 계세요. 제 취향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취향을 가지신 분들도 존중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니 돈을 이 정도 투자를 하면 앰프 값을 이 정도를 쓰면 나는 저음의 양감이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앰프로 하면 저음의 양감이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다른 앰프 사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골드문트 690이 표현해주고 있는 엄청 센티멘탈하면서도 엄청 수준 높으면서도 엄청 우아하면서도 엄청 예쁘면서도 입자감과 해상력이 어마어마하면서도 입체감이 어마어마한 그런 골드문트만이 해낼 수 있는 골드문트 특유의 장점들은 싹 다 포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골드문트 690을 이용을 했을 때 만약에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고 한다면 클래식 음악이 바이올린이든 피아노 연주든 협주곡이든 사중주든 소편성이든 대편성이든 기본적으로 해상력과 섬세함이 뛰어나면서도 촉감이 우아하게 표현을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클래식 음악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수준이 높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다른 저렴한 오디오보다 조금 더 음질이 더 좋게 느껴진다라고 해서, 약간이나마 더 음질이 좋게 느껴진다고 해서 모든 하이엔드 제품들이 돈값을 한다. 모든 하이엔드 제품들이 저렴한 제품에 비해서 약간 더 음질이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칭찬을 해야 된다. 그건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품을 홍보를 하려면은 약간이나마라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특히나 하이엔드 제품은 무조건 좋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골드문트 690에 대해서, 텔로스 690 인티앰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음질을 듣는다라는 게 그냥 대충 연결해 놓고 들으면은 제대로 된 음질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제품이 나빠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컨디션이에요. 제 컨디션과 그 다음은 선곡입니다. 선곡. 그래서 오늘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이렇게 다시 골드문트 690과 포칼 스칼라이트 토피아의 음질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실 골드문트는 공식 소비자 가격은 굉장히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최고가 브랜드고 스위스를 대표하는 브랜드고 그렇기 때문에 공식 소비자 가격은 비싸요. 근데 공식 소비자 가격이 안 팔잖아요. 근데 실판매 가격도 어찌됐든 업계의 최고가 제품 수준, 인티앰프 중에서는 최고가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사실 음질을 들어보고 나면 특히 저는 590보다 690만큼은 확실히 전 세계 오디오 업계에서 앰프를 만드는 앰프 브랜드들 중에서 인티앰프로 내줄 수 있는 가장 센티멘탈하고 인티앰프로 내줄 수 있는 가장 오디오적으로 진화된, 가장 오디오적으로 하이엔드적인 음질을 내주는 인티앰프인 것은 분명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오디오 마니아라면은 한 번쯤은 꼭 들어볼 만한 음질이다 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골드문트가 정말 잘하는 거는요, 골드문트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은 정말 흔하게 가장 사람들이 쉽게 들을 수 있는 음역대를 가장 예쁘게 표현해줘요. 가장 듣기 좋게 표현을 해줍니다. 가장 기분이 좋아지게 표현을 해줘요. 골드문트의 가장 오랫동안 그 골드문트 설계에 관여를 하시는 분은 사실상 이런 부분 때문에 골드문트를 좀 조롱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골드문트에는 뭐 오디오 엔지니어가 없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조롱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디오 엔지니어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골드문트에서 가장 오디오 제품 설계나 디자인에 관여를 많이 하시는 분은 전자학과 출신이 아니라 수학과 출신이에요. 수학과 출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베로니카인가? 이름이 그래요. 근데 그 수학자분, 오디오는 수학으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까지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져요. 소리도 속도거든요. 소리도 속도. 소리 주파수도 다 속도고 타이밍이고, 그리고 당장의 스피커라는 게 드라이버 유닛마다 내는 속도 구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속도 템포를 어떻게 맞추냐, 어떤 음역대가 더 빨리 재생이 되고 더 빨리 청자에게 도달을 하느냐, 그런 것들을 계산을 어떻게 하고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음질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골드문트는 이게 원음이고 어쩌고 이게 밸런스가 고르고 중립적이고 모니터적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듣는 사람이 제일 기분 좋아할 음역대를 먼저 들려주는 게 좋다. 이 이야기를 이상하게 들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모니터적이고 중립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밸런스가 고르고 중립적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더 중요한 거는 뭐다? 그냥 좋게 들리는 게 중요한 거지. 좋게 들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중립적인 것보다 더 좋게 들리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골드문트는 사람이 느끼는 가장 기분 좋게 느끼는 음역대가 어디냐, 그거를 분석을 잘하고, 그 음역대가 가장 먼저 가장 기분 좋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운드의 스피드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한 업체예요.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인티앰프지만은 사람들이 가장 음질의 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소리의 해상력, 소리의 입체감, 이런 오디오적인 느낌이 사실상 뭐 현존 최고인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이렇게 세팅해놓고 테스트해보면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할 때는 같은 인티앰프들끼리 비교를 해야겠죠. 또 불리형끼리 비교를 하고 싶다? 저 아래에 있는 불리형하고 같이 비교하면 되는 거고요. 다만 가격이 좀 비쌀 뿐이죠. 사운드의 스피드가 빠르고 입체감이 좋고 해상력이 뛰어나고 뭐 정교하고 센티멘탈하고 이러면은 다른 브랜드에서는 예를 들어서 디클래스 방식의 앰프라든지 이런 쪽이라든지 오디오적인 쾌감이 너무 뛰어난 앰프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음색이 좀 약간 이질적으로 느껴지고 약간 자극적으로 느껴지고 약간 공격적으로 느껴지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약간 좀 그 인스턴트적으로 아날로그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전자적으로 느껴지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음악성이 좀 떨어지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골든무트 690이 내주는 음질은요, 오디오적인 특성도 현존 동급 최고 수준이지만은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음색이라든지 결의 표현 능력은 또 우아하다고. 예쁘게 표현해줘야 되는 음악 장르에서는 예쁘고 센티멘탈하게 표현을 해주고, 곱고 우아하게 표현해줘야 되는 음악 장르에서는 또 곱고 우아하게 표현을 해줘요. 심지어는 포칼 스피커를 매칭을 해서. 포칼 스피커뿐만이 아니라 제가 저 앰프는 분리형 파워 앰프에 비해서 구동력을 이용해서 스피커를 구동을 하는 게 아니라 템포감으로, 사운드의 스피드로 스피커를 제어하는 앰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으로 제어가 잘 안 되는 대표적인 스피커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스피커들, 그리고 스피커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스피커들, 특히 미국 쪽 브랜드 중에 그런 스피커들이 많죠. 그리고 그런데 그런 스피커들을 쓰시는 분들 중에 골드문트 690을 나 저 분리형 프리파워드 앰프도 매칭을 해보고 저음 잘 나온다는 앰프도 매칭을 해보고 중량급 무겁다는 50kg 넘는 앰프도 매칭을 해보고 그랬는데 다 별로다, 나 진짜 고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중에 의외로 골드문트 690을 딱 매칭을 했는데 중저음의 강력함, 중저음의 양감, 중저음의 무게감은 살짝 더 비싼 파워 앰프에 비해서는 살짝 덜 나오지만은 오히려 음악 듣는 재미라든지 오디오를 하는 재미라든지 그런 것들은 훨씬 더 경쾌하면서도 더 기분 좋게 해결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게 바로 골드문트의 능력이고 골드문트 텔로스 690이라는 인티앰프의 매력이자 경쟁력이에요. 한 가지 브랜드, 한 가지 제품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확실하게 분석을 좀 해보자 라는 취지로 이 정도까지 해보는 건데요. 비싸다라고 비판을 하시면은 할 말은 없어요. 비싼 거 맞죠. 골드문트가 싸면은 골드문트가 아니죠. 그런데 일반 아파트에서 이거하고 100% 똑같은 사운드를 만드는 게 물론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골드문트로 나온 사운드인 것은 맞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분명히 골드문트 690을 가지고 이런 정도의 근접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은 돈이 아깝지 않다라고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 사운드를 들을 수 있으면 이 정도 투자할 만하죠. 그리고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어떤 누가 오더라도 지금 이 사운드를 들으시고 나서 야, 앰프가 성능이 떨어지네,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골드문트 690이라는 제품은 그런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런 정도의 잠재력과 경쟁력,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비싼 제품들 많고 사실 비슷한 하이엔드 브랜드들 중에 골드문트 690보다 더 비싼 제품들도 꽤 있어요. 골드문트는 우리나라 수입사가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가격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나름대로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하이엔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는 골드문트보다 오히려 더 싼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더 비싼 그런 브랜드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은 골드문트 690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그런 차별성에 비해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그렇게 대단히 비싸다고 생각할 필요도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문트 관련된 상품 문의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 플레인즈 오디오맨에 많이 문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